자, 안녕하세요. 선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성공한다. 자, 일부 시간으로 부자는 토지에서 탄생하고 토지와 함께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주실 거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나 상가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선호하죠. 어,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또, 내가 이제 주거가 있음으로써 모든 안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국가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르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이제 충분한 혜택을 주고,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편의를 제공하고 세제 혜택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 아파트는 하나를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투자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투자가 옳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단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세금의 문제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리스크가 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각종 비용이 많이 지출되죠. 예. 양도소득세, 또 이렇게 등기비를 포함해서 중개수수료, 각종 세금들이 이제 각종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예. 항상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아파트하고 상가, 토지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우선 아파트를 기준으로 10년을 내다봤을 때 아마 2배를 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 정말 많이 성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50% 정도 인상이 되리라고 전 봅니다. 10년 정도에. 그래서 1억에 매입을 했다, 아파트를. 그럼 1억 5천 정도 간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상가를 이제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상가를 매입했다고 가정하자고요. 물론 상가 자체의 가격도 오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이것은 이미 이제 기성품이기 때문에 또 이익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상 그 자체는 이제 오를 소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건물이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가치가 이제 하락하게 되죠. 이제 남는 것은 이제 토지인데, 자, 이제 상가를 1억에 매입을 해서 아주 이제 임대료가 높은, 퍼센트가 높은 이제 월 50만 원씩 연 6%를 받는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냥 이렇게 지출 비용 다 무시하고 오로지 이제 수익만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겠죠. 1년에 600만 원 모으고 그거를 10년 동안 하면 이제 6천만 원 되겠죠. 1억 6천을 번다, 그런 얘기나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같은 이제 1억을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제 1억을 투자를 해서 10년 후에 내가 2배 벌었다 그러면 아주 잘 투자한 건가요? 사실은 토지를 가지고 2배, 10년 만에 2배 벌었다, 그것은 투자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데나 해도 거의 그렇게 되죠. 특별히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죠. 인프레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3배, 5배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거라는 얘기죠. 자, 비교를 해보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5천 정도 됐을 것이고, 또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한 1억 6천 정도 됐을 것이고, 토지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10년 후에는 내가 같은 1억을 투자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다 그러면은 이제 토지 쪽으로 이제 저는 이제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병행하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병행하는 게 좋아요. 이제 토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라 상가 같은 걸 통해서
약간의 이제 이익도 그때그때 어떤 그 이자도 갚고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용한 건 좋은데 아파트만 가지고 끝까지 성공한다. 상가만 가지고 끝까지 성공한다. 그래서 그냥 먹고는 살겠지만 부자로 탄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그 부동산 투자의 가장 유의할 점이 이제 뭐냐면은 항상 언제나 입지죠. 말이 필요 없죠. 입지에서 끝나서 입지에서 시작해서 입지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그리고 거기 입지에 바로 이제 보는 어떤 그 미래 가치, 또 인구 유입, 또 지역 변화와 가능성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거에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도로도 될 것이고 또 용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인구가 그쪽으로 올 것이냐, 그렇게 발전해서 인구들이 모여들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람이다. 그 사람 있는 곳에 가격이 있다. 자, 한번 제가 이런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고향이 이제 담양입니다. 광주 밑에 담양. 우리 이제 약 한 40년 전, 제 기억하기엔 40년까지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한 40년 전에 그쪽의 땅값이 평당, 농지를 기준으로 할게요. 한 3만 원 정도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지금 얼마나 가냐? 약 한 10만 원 갑니다. 한 3배에 대해서 4배 정도의 인상이 됐겠죠. 약 한 40년 만에. 근데 그 당시에 40년 전 1980년도쯤 되겠죠. 이제 수원 인근 이제 화성 땅을 비교해 봤을 때 그때 이제 농지가 약 한 7, 8만 원 합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정도 가느냐? 지금은 아무리 못 가도 500에서 1000만 원 갑니다. 물론 이제 약간 외곽지로 간다 하면 100만 원짜리도 있고 아직도 7, 80만 원짜리가 있지만 뭐 좀 더 화성이라도 완전 외곽에는 이제 한 40만 원 상당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예외 상황이고, 기본적인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든 곳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시골에 있는 그 땅값은 서너 배 인상이 됐고, 또 수원 화성의 인근에 있는 이제 농지는 적어도 50배에서 70배 정도 상승이 됐다는 얘기죠. 같은 기간에. 근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들고 발전하고 이런 것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적으로 결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흑이라는 것은 딱 이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냐, 어떤 요소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 것이냐, 이것이 핵심적인 가치예요. 정말 맹지인 경우에도 사실은 같습니다. 물론 맹지 투자를 제가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정말 최악인 상황인 경우에도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용도나 도로는 다음번이래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모이느냐 마느냐. 물론 용도라고 해서 뭐 그린벨트에다가 뭐 공원 용지에다가 이런 것을 사면 안 되겠죠. 공원 뭐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도 이제 가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이제 다 틀리기도 하고, 이제 뭐 실제로 그걸 매입해 주기도 하고, 정부에서. 그렇지만 이제 그건 상대적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인구가 모여든다고 하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모여든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일이다. 다음은 보수적인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한다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을 안다는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모습이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공했는지 바라보면 되고, 옛날과 지금을 비교를 하면 되고, 또 그런 거를 합리적으로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독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안목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어떤 경험치들 내가 이렇게 직접 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느끼기도 해보고, 책도 보고, 성공한 사람들도 보고, 또 실패한 사람들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이 이제 안목이에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안목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판단해서 내가 투자할 곳이 과연 인구가 얼마만큼 모여야 될 것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걸 이제 아주 유심히 살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딱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들리죠. 어디 놀러 갔다가 막 그림이 환상적으로 좋아요. 막 이렇게 뭐 아주 좋죠. 가보면 뭐 그냥 내가 막 천국에 온 것 같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디를 놀러 갔다, 뭐 제주도를 놀러 갔다, 뭐 울릉도를 놀러 갔다, 어디를 갔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그 기분으로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거기가 사람들이 모여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가 투자한 곳이, 아니 투자가 아니라 그냥 매입한 것이 그냥 단순하게 휴양, 또 이제 돈이 좀 넉넉하고 투자로서 의미가 전혀 없고, 내 정신과 육체를 쉴 곳, 또 취미생활 할 곳, 이런 거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굳이 비교할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은 논외로 하고, 정말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지역의 발전이다. 지역의 발전이라는 건 사람들이 모여든다. 뭐 직장이 있다든지 공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대규모 어떤 물류단지가 들어온다.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들 만한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부동산을 결정해야 되죠. 아시겠죠? 자, 부동산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유의할 것이 뭐냐면, 아주 큰 것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좋은 직업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경제를 달리 바꿔주는, 그 손 바꿔주면 해주는 그 중간 매개자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공인중개사들도 그런데 당사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가치의 투자다, 사람의 사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토지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옛날에도 항상 그러잖아요. 경주 최부자.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기업들이 다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부자들이 토지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다 부자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토지는 뭐를 의미하냐면 풍요를 의미합니다. 풍요. 엄마 저처럼 풍성하죠.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토지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물론 이제 부수적인 건 하지만 그만큼 아주 든든한 우리의 기반이 바로 이제 토지라는 거죠. 우리가 토지 위에 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거기서 가공을 해서 이익을 다 취한 그런 것보다는 아직은 사람들이 손을 덜 탔고, 그러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을 내가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그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항상 어떤 기분에 또 순간적인 어떤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또 어떤 사람이 막 권면한다고 해서 또 방해한다고 해서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나의 주관을 가지고, 나의 이성을 가지고, 내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 특별히 가장 유의할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거시적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단기적 관점, 일시적 관점에서 얻지 말고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을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전달 부탁하고요. 특별히 이제 도전 골든벨 누르셔서 다음 좋은 내용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선샤인이었습니다.